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에서 솔리드 엣지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성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솔리드 엣지 동기식을 활용하여 어셈블리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식 기법의 장점 중에 하나인 컨셉 설계의 유리한 점과 어셈블리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피그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제가 보고자 하는 형상들만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자 했던 형상은 이제 본체와 클램프 형상인데요. 이 본체와 클램프를 이어주는 파트를 하나 던져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237번의 파트를 가져왔고요. 여기에서 조립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면과 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형상이 겹쳐 있는 경우에는 선택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솔리드 엣지의 퀵픽이라는 메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퀵픽이라는 메뉴로 쉽게 선택을 하고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면을 정렬시킬 때에는 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해당 조건을 줄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요.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 상단에 이제 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에 있는 형상들을 이용해서 한번 탑다운 설계를 진행해 볼 텐데요. 솔리드 엣지 탑다운 설계에서는 우선은 재질을 지정을 하고 좌표계를 한번 배치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파트에서 사용될 좌표계입니다. 솔리드 엣지는 좌표계에 대한 자유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나 축의 방향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해당 위치에다가 배치를 한 뒤에 새로운 파트를 만들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셈블리에서 파트 형상을 만들게 되면은 어셈블리 하위에 있는 다른 파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투명 색깔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런 형상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표시하거나 또는 숨기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표시하거나 숨길 수가 있고요. 동기식 기능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평면에다가 이렇게 원형의 스케치를 하나 그리도록 하고요. 이 원형의 스케치는 10mm만큼 한번 돌출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라운드 작업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캡을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던 형상 때문에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부울 기능을 통해서 별도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캡 형상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형상들을 이렇게 참조해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완료된 모델을 보게 되면은 바닥은 기존에 있던 형상을 참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있는 형상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어셈블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추가 조립을 좀 더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솔리드 엣지에서 조립 기능을 통해서 이 클램프와 여기 있는 237번의 파트를 조립을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조립이 완료된 형상에다가 이번에는 볼트와 와셔 그리고 너트를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할 텐데요. 솔리드 엣지에는 패스너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패스너 시스템은 솔리드 엣지 스탠다드 파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쉽게 끌어와서 조립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패스너 시스템에 활용될 제가 기준 원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전체적인 범위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표시되는 창에서는 기본적으로 볼트와 위쪽 스택과 아래쪽 스택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우선은 M10짜리 패스너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트에서부터 최소 연장 길이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위쪽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셔나 너트 형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변적인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솔리드 엣지에서는 저장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미리 설정해 두었던 이 저장 기능을 가져와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3D 형상에서 바로 조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립을 했던 237번의 파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 약간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컨셉 설계를 하다 보니까 치수가 약간 부족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셈블리에다 조립을 해놓고
면 관계 생성을 하게 되면은 기존보다 편리하게 형상을 원하는 위치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트 복사 기능을 통해서 어셈블리를 쉽게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필요로 하는 형상을 컨피그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표시를 할 거고요. 제가 표시한 형상은 하단에 있는 바퀴 부분입니다. 뒷바퀴를 보게 되면 아직 미완성된 상태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미완성된 형상을 편집 상태로 변경을 하고 제가 필요로 하는 형상을 전체적으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된 형상들은 복사 기능을 통해서 즉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볼트에다가 이번에는 캡을 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에는 제가 캡처 맞춤이라는 기능을 미리 적용시켜 놨습니다. 캡처 맞춤은 형상을 가져왔을 때 기존에 저장해둔 조립 조건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첫 번째 조립 조건이 축적열을 적용을 시키고 두 번째 조립 조건인 메이트를 적용하게 되면 바로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볼트에다가 캡을 씌웠는데요. 나머지 형상들에다가도 캡을 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컴포넌트 기능을 이용할 거고요. 중복 컴포넌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한 패턴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돌릴 때에는 기준 영상이 필요하고요. 기준 영상은 너트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트를 선택할 때마다 이제 패턴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일괄적으로 동일한 형상을 검색해서 일괄적으로 형상을 조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메인 어셈블리로 돌아가서 다음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만든 형상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드래그를 선택해서 해당 형상을 움직여 보게 되면 가운데 있는 스프링이 바퀴의 위치에 따라 인장하거나 수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엣지에서는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또는 어떻게 조립을 하느냐에 따라 저렇게 인장하거나 수축하는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램프 형상을 수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 특정 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클램프를 찾아서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찾기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특정 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원하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찾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원하는 형상을 바로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179번에 클램프 형상을 한번 열어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램프 형상에서는 간섭에 대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컴포넌트 드래그를 통해서 간략하게 간섭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드래그에는 간섭 검사뿐만 아니라 물리적 모션까지 가능한데요. 충돌 감지를 켠 상태에서 이 형상을 움직이게 되면 간섭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간섭 검사를 했는데요. 솔리드 엣지 간섭 검사 기능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엣지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명령을 찾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단 부분의 키워드를 통해서 명령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도구를 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섭 검사하고자 하는 형상을 선택을 하고 간섭 체크를 해보게 되면 주황 색깔로 얼마만큼 간섭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수정을 할 거냐면은 솔리드 엣지 동기식 모델은 어셈블리에서도 편집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라운드 형상을 선택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라운드 형상을 어셈블리에서 바로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형상에 대해서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이동을 하기 위해서 모서리를 참조를 할 거고요. 원하는 진행 방향으로 5mm만큼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형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섭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간섭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동기식 기법의 장점 중에 하나인 컨셉 설계의 유리한 점과 어셈블리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